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할 미니 특강이 좀 있는데, 저는 저 별명이 인맥달인, 인맥 수집가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인맥달인이 되고 또 그렇게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될까요? 인간관계가 잘 돼야 되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계자가 뭐냐면요, 맺을 계자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맺는 그런 고리가 있어, 항상. 근데 그 고리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선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 여러분, 여기 다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KTX는 아니죠? 전철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룰이 있고 규율이 있어요. 인간관계도 규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맥달인들, 인맥이 많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항상 선을 지키면서 가기 때문에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터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로 운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출발선은 왜 있어요? 출발선은 출발하라고 있죠. 또 이렇게 자동차 몰다 보면 또 정지선이 있죠. 정지하라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가라고 있습니까? 정지하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추월선 있잖아요. 계속해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추월할 때는 추월해달라고는 추월선이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이렇게 유턴하라고 이런 그런 신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사고가 날까요? 아니면 그런 거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 사고가 날까요? 잘 지키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달리는 주행선이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추월하는 추월선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다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유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선들이 다 있어요. 어떤 규율이 있는데, 이런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맥달인이 될 수 있고 인맥 수집가가 됩니다. 요즘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거냐 알고 봤더니 부자도 아니고요, 건물주도 아니고, 땅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가 많으냐? 여러분,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어디 가면 저 사람 인맥이 많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만큼 뭔가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갖추는 데 하나가 뭐냐면 선이란 거예요. 선. 이 선이란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되게 보면 정말 친구들이 없고 인맥이 없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들 선을 넘어서요. 누구랑 말 않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막 죽고 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사랑을 해요. 어제 누가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둘이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사랑할 때는 진짜 이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자랑해가면서 막 그렇게 불통을 사랑하더니 지금 원수가 돼가지고 막 서로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넘지 못할 선 이렇게 그걸 지키지 못하고 넘어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로가 달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색깔 있는 선이 있어요. 무슨 선이죠? 와, 역시 현지호 가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하셨어요? 중앙선은 왜 있어요? 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행할 선이 있고 남이 주행할 선인데, 만약에 내가 주행을 넘어서 침범하게 되면 사고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사고는 거기서 나는 거죠. 주행하다 나는 사고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주행선은 뭐냐면 이렇게 주황색 선이죠. 이 주황선은 뭐냐면 내가 가야 될 선은 내가 쭉 가면 문제가 없고, 또 상대방도 자기 갈 선을 주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사고 난다고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가게 되면 반드시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 남이 내 주행 차선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내 선을 침범하면 어떻게 된다?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중앙선이 왜 있어요? 서로 자기가 주행할 선은 주행하도록 가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인간관계도 중앙선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이를 먹거나 좀 인생이 좀 많이 됐다고 해서 후배가 가는 주행선을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침범을 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부모란 이유로 우리 자녀들 간의 주행선을 쭉 잘 가고 있는데 계속 관여를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쭉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관여한 순간 벌써 가족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문화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상사랑 해서 후배가 딱 가고 있는 중선인데 침범은 돼야 안 돼요? 그때부터 조직 간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앙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철 스님 중에 말한 아주 대단한 어록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 있죠.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굉장히 그 말을 철학자들이나 심리학하신 분이나 마음 공부하신 분들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왜? 무슨 뜻이 있어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예. 진리 그대로 바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면의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물은 물의 역할만 하는 건데 산이 물한테 콩이야 밭이야 내놓으라면 돼야 안 돼요? 산은 꾸준하게 나름대로 우리 인간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푸른 에너지를 주고 또 산을 통해서 꿈을 이야기해주고 어떤 목표를 이야기해주고 그 쉼의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산은 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은요? 물은 가만히 있는 존재입니까? 흘러가는 존재입니까? 끝까지 뭔가를 위해서 막 흘러가다가 나중에 바다로 갑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름대로 물은 물대로 역할이 있는데 물이 감히 산에게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관여한 순간 그것은 진리는 깨진다는 뜻에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깊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관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사실 인맥수직과 인맥달인이 되기까지 그 법칙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선을 넘지 말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내가 보는지 너무 친했어. 막 불타오르듯이 막 열정과 또 애정과 관계를 그렇게 돈들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싸우더니 두 번 다시 안 보는 사이로 변했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맞고 싸우고요. 아주 그냥 죽이지 못해서 한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너무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선을 넘어서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 정말 관계에 폭발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송묘 교육장과 저 관계는 그런 선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키는 거.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니 송묘 교육장이 내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좀 산문의도 하고 굉장히 하는 일에 충실하고 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그런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그냥 그 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자 우리 송묘 교육국장님 제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사고 식사 한번 하고 맛있는 이렇게 소주 한잔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좋은 거였지만 나중에는 우리 성 총장도 우리 송 교수님도 뵐 수 없구나 과인간이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호기심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로 송묘 교육장이 나름대로 선을 잘 지키고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목표를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자기 접근해가지고 총장님 보면요 막 염통이 떨리고요 막 가슴이 떨리고요 그냥 늘 그냥 환청이 들려요. 그냥 제발 술 한잔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담스럽고 괜히 바쁘다고 핑계댈 것이고 안 만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좋냐면은 서로 그 관계를 존중해주고 선을 넘지 않을게 그래요. 혹시 제가 만약에 봉사 땅에 많은 이쁜 미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매력 터진 사람도 많고 정말 출중한 능력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직접 가서 술 한잔 해보자고 해본 적이 없어요. 관계는 그겁니다. 정말 오래 간 게 중요해? 아니면 불꽃 튀기처럼 굵고 빨리 끝난 게 좋아? 오래 가는 게 중요해. 길고 질게 가는 게 중요해. 따라서 합니다. 길고 질게 가자. 질게 가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굵고 짧게 끝내버립니다. 막 죽고 살고 막 못 산 것처럼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관계가 안 좋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원한 관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맥수직학에 대해서 그 법칙을 잘 지켰어요. 무슨 법칙을? 선을 잘 지켰어요. 무슨 선? 중앙선. 중앙선을 잘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가고 되고요. 침범하게 되는 순간 사고로 나고 또 남이 주행하다가 나에게 오면 사고가 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고 난다는 뜻이죠. 이 중앙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계를 가지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범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냐면 사람을 나를 늘 만만하게 봐. 나를 늘 만만하게 봐요. 그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나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늘 만만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이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막, 누구한테 저한테 혼나는데 마침 막 저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잘못하고. 여러분, 내가 만만해 보인 것도 죄입니다. 사람들 그걸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착하니까요. 나는요, 그런 거 인내하고요. 나는 잘 참고 그래서 난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나중에 병신게요. 제가 이제 오영재 교육부 같이 다니면서 만만하게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왜 만만하게 보일까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오지랖이.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다니까. 혹시 내가 어디 가서 저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어?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다면은 그 사람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이거야. 여러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뒤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 오지랖 넓은 사람의 그 끝에는 나중에 문제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 너무 일에 간섭을 많이 하고 너무 일에 참견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관심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우냐? 자기 영역권이 막 파고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선이 있고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침범을 당하면 그때는 제가 참는 거였지만 나중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꾸 피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오지랖 넓은 사람이다 혹시 그런 닉네임을 듣거나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일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려면 차라리 뭘 하면 좋겠다? 배려를 하는 게 좋죠.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라도 이런 건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앙선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아니면 넘어서야 된다?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중앙선을 잘 지켜라? 아니면 침범해라? 중앙선을 잘 지켜라. 중앙선을 잘 지키면 정말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됩니다. 좀 아시나요? 박수 치신 분은 굉장히 3대까지 굉장히 복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요즘 비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잊어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비바람 박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천둥이 치고 비가 치고 막 바람이 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궁예지척으로 막 불안해하고 막 근심이 있고 막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염려하는데 그거 정말 많이 생각할수록요. 내 뼈가 녹고 내 애간장이 녹습니다. 혹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비바람 박수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리더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잠깐 5분 동안 그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박수라 했죠? 비바람 박수. 비바람 박수, 비바람 박수. 리더들은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떤 역경이 올 때마다 그걸 이겨내는 그런 쇼맨십이 필요하는데, 스팟이 필요한데 비바람 박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겨내야 돼? 아니면 그것을 그냥 내가 당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바람이 불면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붑니다. 이겨내야 돼.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는 건 뭐냐? 이건 비가 온다는 그 신호예요. 그래서 비가 옵니다 할 때는 무릎을 두드는 거죠. 비가 옵니다. 소낙 비가 옵니다. 소낙 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꼭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음에 뭐가 치든가요? 천둥이 치잖아요. 자, 천둥이 칩니다 할 때는 팔을 굴려주는 거죠. 자, 천둥이 칩니다. 네, 천둥이 치는 거죠. 천둥이 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가 치든가요? 번개가 치죠. 그때 번개가 칩니다 하면 이렇게 합니다. 번개가 치면은 짝! 번개가 칩니다. 짝 하는 거죠. 자, 시작. 번개가 칩니다. 짝! 번개가 칩니다. 짝! 번개가 칩니다. 짝! 번개가 칩니다. 짝! 번개. 번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가만있어요. 부흥성이 아니죠. 제가 잘못 알았네요. 공간을.
자, 이렇게 해서 비바람 박수로 이겨내야 돼? 아니면 져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죠. 그래서 혹시 내가 요즘 자연재해로 굉장히 상심하거나 또 그런 걸로 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다면 참지 마시고 비바람 박수로. 무슨 박수요? 비바람 박수. 다시 한번 시작. 바람이 붑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어이 시원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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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자, 천둥이 칩니다.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칩니다. 자, 번개가 칩니다. 자, 번개가 칩니다. 자, 아,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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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개, 번개, 아, 성령의 성의 불길, 성령불. 아, 이 부흥성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게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겨내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정말 이겨내는 그런 리더가 되고 하는 바라면서 오늘 미니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하하! 자.